일단은 저번에 어디까지 했어? 거의 다 했네 이제. 질문해볼까? 61번. 반지름이 11에 그 다음에 x좌표가 3하고 7인 두 점 A1, A2가 있고 그 다음에 점 B가 -3,0대 그러니까 여기를 점 B라 했고 여기 3하고 7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올려준 것 같아.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하나 붙고 여기서 올려주고 하나 붙고 저런 식으로 돼 있지. 여기가 A1, A2. 뭔 말이야, 그다음? A1B, A2B의 수직인 직선이 그러니까 얘한테 수직인 직선 하나 그었고 맞지? 얘한테 수직인 직선을 또 하나 그었다. 그 점을 C1, C2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점을 C1, C2. 그래서 그림이 좀 많이 이상하다, 그렇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둘 다 수직인데 거꾸로 그렸지. 거꾸로 그렸잖아. 얘가 수직. 그 다음에 여기 수직. 이렇게 여기 또 수직. 그렇지? 그러니까 같은 새끼리 수직인 거야. 같은 새끼리. 여기가 C1, 여기가 C2. 그렇지? 저렇게 생겼다. 그때 C1에 y좌표를 A, C2의 y좌표를 그러니까 요 점의 y좌표를 요 점의 y좌표를 A라 하고 요 점의 y좌표를 B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합치는 거지. 야, 그림 난독증이 이제 갈수록 심해지는데 그 수직이라고 하면 원 위에 두 점에서 그것때 수직이라는 거는 이렇게 얘를 연결했을 때 반드시 어딜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는 거야. 이미 좀 이상하긴 하지만 원의 중심을 지나야 돼. 이렇게 똑같이 그려놓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원에 어딜 지나야 돼? 중심을 지나야 돼. 똑같이. C2 X좌표가 C2에 X좌표가 B라고? 왜 빨리 말하는 거야? 얘는 Y 맞아? 그럼 요점의 좌표를 먼저 찾아볼게. 이거 그냥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 100 위의 점이라서 점 A 여기가 3이면 3집어는 얼마야? y제곱이 91라고 했지. 그렇지? 근데 너네 봐봐. 이게 연결했을 때 어때?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저 그림에서 저 두 점만 띄워와 보면 저 두 점만 띄워볼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당연하게도 이 점과 이 점이 뭐가 같아? 좌표의 값이 절대값이 같겠지. 대칭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점이 3, 루트 91이라고 한다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91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이 점 y좌표니까 이 점 y좌표의 부반대.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9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저것만 저 A2랑 C2만 그려볼게.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 점과 이 점은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의 상태를 이루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 7, 루트 51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유전의 좌표는 뭐겠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루트 51 원점 대칭. 그렇지? 근데 요거의 x 값이라며 얘를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b 제곱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a 제곱이 여기 a 제곱이 있어. b 제곱은 뭐겠어? 40. 아무튼 뭐 글씨 잘 읽으면 된다. 또 딴 거 해볼까? 다음 공간인데? 물론 우리 대칭 이동에 대해서 신인가? 신이었지? 옆에 상태가 6번 26도였어. 이걸 내리고 그러면은 진도를 좀 나갑시다. 오늘. 지금이 없으면 큰일인데 진도 개 많이 나갈 텐데 괜찮을까? 유형 10번부터 해서 쭉 풀어볼게. 아마 오늘 끝날 거 같고 588부터니까 그냥 끝까지 풀어오면 될 것 같아. 어디까지? 6상위까지 풀어놔. 진도는 다 나갈 거야. 진도 나가고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 설명할 게 많지가 않아서 시간 남으면 뒤에서 어려운 거 몇 개 골라서 풀어보자. 숙제 안 나가는 부분 있지? 뭐 1밴드 어쩌고 막 그런 거 몇 개 풀어보자. 일단 유형 10번은 그 직선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인데 그냥 앞에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건 없어. 그냥 하면 돼.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거나 불러서 풀어볼게. 590번. 뭐 이런 직선이고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겠대.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데 우리가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접하는 거를 뜻하는 거지. 그래서 대칭 이동을 하고 x축을 얼만큼 x축으로 이만큼 이동을 시켜주면 이거랑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그래서 양수 a를 구하시고
당연히 양수겠지. 반지름 제곱인데. 그렇지? 그래서 25a 제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 해볼게. 자, y는 x 대칭을 해주면 xy 위치를 바꿔주라 그랬어. 그래서 마이너스 2y 더하기 x 더하기 3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해주면 x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되는 거지. 맞지? 그냥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대칭했으니까 xy 바꿔주고, 맞지? x축이 2 갔으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계산하기 좋게 정리만 좀 해주면 되겠지. x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얘랑 접한대. 그럼 d의 r을 써주면 될 거야. d의 r. 그럼 d의 r을 써볼게. 원이 이렇게 중심을 지나는 원이 있는데 뭐 얘가 뭐 이렇게 가서 접한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겠지. 플러스 2 맞아? 무슨 2개 나올 텐데. d 그럼 루트 5분의 0,0 넣으면 얼마? 1. 그치? 그게 뭐야? 반지름이 뭔데? 루트 a. 그치? 이렇게 되면 접하는 거지? 맞지? 한 개만 나오는 거야. 그럼 a가 뭐야? 이거 제곱하면 되잖아. 5분의 제곱해야지. 아니 제곱하면. 그럼 a 제곱은 얼마야? 25에 25a 제곱 구하는 거니까 얼마? 1? 그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아무튼 뭐 어려운 건 없지. 특별한 건 없는 거고 그냥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해볼게. 그 다음 페이지 원의 이동과 대칭 이동. 이거는 마지막 걸 해볼게. 어차피 거기 밑에 보면은 모의고사 문제도 있으니까 거기 3개짜리 한번 또 598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하고 다시 y, x 대칭을 한대. 이 식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저번에 뭐라고 했냐면 원의 이동은 뭐 본다? 중심만 본다. 중심만. 반지름은 그대로. 그러니까 얘는 중심이 0,0이잖아. 그치? 그럼 걔를 1, 2만큼 움직이면 1,2가 되고 대칭을 시켜주면 2,1이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내가 이동을 했더니 중심이 0,0에서 2,1로 갔다. 반지름은 그대로일 거다. 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얘가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2는 0과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두 점의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짠 거 같지?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직선이 있고 두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이게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0이다. 그리고 이 점은 2,1이다.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다? 반지름은 얼마다? 4이다. 그치? 우리는 이렇게 그어놓고 얘는 B가 되고 얘는 A 여기 A 수직응분. 그치?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점을 PQ라고 만난 점 PQ라 했을 때
그럼 PQ의 길이는 당연히 뭐가 돼? 2A가 되고 A는 뭘로 구한다? 피타고라스로 구한다. 그렇지? D를 먼저 구해볼게. D를 구해보면 점식 쓰면 되지. 그럼 루트에 25니까 5라고 쓸게. 5분의 2,1 집어넣으면 6 빼기 4 빼기 12. 그럼 마이너스 12니까 10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얼마야? 2. 얘가 얼마야? 2. 됐지? 그럼 A가 얼마? 루트 5. 9 빼기 4 루트 5 주면 되는 거지. 루트 5. 그럼 얘는 얼마? 2 루트 5. 맞지? 됐지? 이렇게 하면 된다. 아우. 그 다음에 유형 12번의 문제가 3개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냥 해봐. 근데 포물선은 내가 2차 함수라고 했지. 그래서 2차 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 식을 가지고 하지 않았잖아. 뭘만 가지고 했어? 중심만 가지고 했잖아. 그치? 자, 2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2차 함수도 꼭지점만 보고 하는 거야. 꼭지점만. 꼭지점만. 자, 그런데 주의할 거는 이런 게 있어. 꼭지점만 보고 하는데 그 우리가 대칭시키면 점대칭을 시키거나 이렇게 된 선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위아래가 바뀌어.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서 알겠지? 그러니까 원은 반지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저렇게 위로물로 바뀌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가 뭐랄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yx치는 안 시킨단 말이야. 왜냐면 그런 거는 우리가 교과과정을 벗어나는 거라서 yx치는 안 시킨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 축대칭이나 점대칭들을 시켜줄 거야. 그래서 점대칭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 자, 여기 있는 점이 예를 들어 1,2야. 그런데 얘를 어떤 점에 대해서 뭐라 할까? 3,1이라고 해볼게.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어. 그러니까 이 함수가 fx고 3,1에 대해서 점대칭을 시켰어. 그러면 내가 꼭지점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만 꼭지점을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만 이 모양 자체가 위로 볼록으로 변하잖아. 그치? 그래서 요 fx식을 써볼게. fx식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3에 x 마이너스 그냥 막 쓰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자. 그럼 꼭지점이 1,2잖아. 그치? 그럼 내가 얘를 3,1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면 5,0 되는 거 맞지? 이 점을 잡혀고 5,0 되는 거 맞지? 맞지? 2 증가했고 1 감소했잖아. 2, 1, 2, 1.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내가 gx를 할게. 대칭 했으니까. 근데 이 최고차한 계수를 달아줘야 된단 말이야. 5,0이니까 x-5의 제곱 플러스 0인 건 오케이. 알겠어. 꼭지점이 5,0이니까 어떻게 달아줄 거냐? 아래 블록이 위로 블록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알겠어? 되는 거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나는 그냥 이렇게 하기 싫은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 저번에 이거 했잖아. 그럼 이거 대칭 원래 3,1 대칭은 어떻게 해야 돼? x 대신에다가 2a-x니까 6-x 집어넣고 y 대신에다가 2-y 집어넣고 식을 다 쓰는 거야. 처음에 식에다. 그러니까 2-y는 3 곱하기 x 자리에 뭘 집어넣어? 6-x를 집어넣어.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y가 있던 자리에다가 2-y를 넣고 x가 있던 자리에 6-x를 넣은 거야. 처음에 식에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를 풀어도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선택. 나는 실수하고 싶지 않다. 확실한 걸 원해. 이렇게 하면 되고. 알겠지? 근데 당연히 저기도 간편하겠지. 당연히 있잖아지. 맞지? 꼭지점을 보고 위로를 바뀌었으니까 많이 붙여줘.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래서 뭐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한다고 이게 대단히 계산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큰일 날 건 아니지, 그치? 그렇지만 아무튼 뭐 알아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 뭐 당연히 추천은 저거야 왼쪽 거 폭수를 보고 하는 거. 근데 뭐 실수할 가능성이 없지 않죠 저거. 왜냐면은 너희 꼭지만 보면은 그 블록이 바뀌는 거 위가 아래로 바뀌는 거 이런 걸 캐치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풀면 되고 아무튼 그런 거야. 좀 해봐 고민해보고 이용 식사 좀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음함수 표현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음함수가 함수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시 뭐 한 100번 말한 것 같지만 음함수라는 함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저 표현법이 음함수 표현법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은 음함수 표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y는 fx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양함수 표현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음함수 표현인 거야. 그래서 여기 604번이랑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 저거를 가지고 그림의 모양을 추정하는 거거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풀어볼 건데, 자, 요거 풀 때 주의할 게 하나 두 가지가 있어. 주의할 게 두 가지. 첫 번째는 그 하나씩 하는 거야. 단계별로. 무슨 얘기는 이따 보면 알아. 지금 뭘 하나씩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씩 단계별로 하는 거고 순서는 상관없어. 결과가 맞다면 순서는 무관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자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두 가지는 좀 이따가 보면 이해할 수 있을 무슨 말인지. 자, 문제를 하나 그냥 만들어 봅시다. f의 x, y라고 하는 요 음함수 표현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도형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도형인 거야. 얘가 이렇게 생긴 도형인 거야. 알았지? 그때 우리는 뭘 그릴 거냐면 f의 마이너스 y 플러스 2에 x 플러스 3은 좀 요거를 한번 찾아봐. 요거를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얘를 그리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첫 번째 내가 하나씩 하라 해서 하나씩 하라 했어. 그래서 얘를 한 번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어떤 짓을 하면 얘가 되는지를 하나씩 해볼 거야. 자, 이걸 가지고 첫 번째 x, y 위치 바뀌어 있으니까 일단 바꿔줘. 그래서 y는 x 대칭을 해줄 거야. 그러면은 뭐가 될 거냐면 걔는 이렇게 되겠지. 됐지?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쌓아서 하나씩 변화하면서 여기까지 가겠다는 거야. 알았어? 하나씩 해서 여기까지 가겠다.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y의 1대칭 해줄게. 자, 그러면은 y의 1대칭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y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2b-y니까 2-y를 넣겠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y 자리에다가 2-y를 넣는 거야. 됐지? 맞지? 자, 잘 봐. 내가 이거를 항상 나도 처음에 저거를 저런 식으로 설명 안 했는데 하고 나면은 항상 애들이 틀려서 오는 거, 틀려서 오거나 아니면 나중에 너희들이 숙제를 해보고 질문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여기가 x자리고 여기가 y자리니까 내가 y 1대칭을 하면 y 값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 내가. 근데 그 질문하는 거 참 좋아. 왜냐면 생각해봤다는 거잖아. 그치? 보통 이게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대충 하다 틀리거든. 그치? 그래서 내가 뭘 따라간다? 문자 따라간다고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y 1대칭을 했다고 y좌표를 바꾸는 게 아니고 문자 y를 바꾸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왜냐면 봐봐. 얘네들이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함수로 표현이 안 돼 있고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게. x 플러스 2y는 3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y는 x대칭을 해주면 뭐가 돼? 2x 플러스 y는 3이 되지. xy 바뀌어갖고. 맞지? 이렇게 하면 y는 x대칭을 한 거잖아. 그럼 너네 이렇게 해놓고 x는 1대칭을 해주면 x자리에다 2-x를 넣을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지? 위치를 바꾸지 말자. 이렇게 바꾸면 OK가 되는 거라고. 맞아? x자리에다가 2-x 넣었잖아. 그치? 근데 봐봐. 여기에서 y는 1대칭이니까 y값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 식에서는 무슨 짓을 하는 거야? x를 1대칭을 했으니까 원래 x자리에 있던 얘가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야. 결론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맞지? 그래서 문자를 따라간다고 하는 게 그런 얘기야. 내가 얘기하는 게. 근데 실제로 저 질문을 가장 많이 이거 수업하고 나요. 여기서 y를 바꿀 건데 원래 y자리 그럼 y좌표가 바뀌는 거 아니가? 아니고 그런 거 아니야. 문자 따라간다는 얘기야. y 바꿀 거면 y 문자를 바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그럼 그 다음도 마찬가지. 봐봐. 그 다음 뭐 해야 돼? 얘를 만들면 뭐 해야 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이 좀 되지. 그럼 뭐가 돼? 그래서 얘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라는 거야. 하나씩 바꿔서 쟤를 만드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갈수록 애들의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지지. 근데 왜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야? 시험 한번 볼 때 됐나? 방학이 다 가도록 시험 한번 안 봐. 뭐 또. 됐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x축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x 문자 따라가서 x가 바꾸는 거야. x니까 x 좌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고 문자 따라가라 했어 내가. 알겠지? 문자 따라가는 거야. 문자 따라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런 의미를 써는 거야. 자,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실제로 그림을 그려봅시다. 하나씩 이걸 한 번에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하나씩 하라고.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1번 요거를 y는 x를 그어놓고 대칭을 시켜줘. 실제로 1번 대칭을 시켜줘. 우리가 이거 그림 대칭시키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이거 못하지 않지, 그렇지? 맞지? 그럼 얘가 어디로 가? 2,0로 가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렇지. 여기 1번 그림은 되게 저런 그림이 되는 거야. 알겠어? 2번 그림은 어떻게 되겠어? y는 1대칭이야. 그럼 y는 1이 얘잖아. 그렇지? 그래서 대칭을 시켜주면 밑에 있던 게 대칭해서 위로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야. 이게 2번 그림. 알겠어? 3번 그림. 3번 그림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켜줘. 그러면은 원래 여기 있던 놈이 마이너스 1로 가겠지. 마이너스 1로 가서 마이너스 1로 가서 0까지 그리고 1까지 이렇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되는 거야. 요런 그림을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은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고 요거 이해했으면 거기 있는 거 다 풀 수 있다. 여기서 되는 거지. 그리고 너네들이 요거를 해석할 때 나는 이거를 y는 1대칭으로 해석했는데 누군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서 요 상태 여기까지 해놓고 y보호 바뀌었어. 그러니까 y보호를 바꿔줘. 여기까지 해놓고 1번까지 해놓고 이게 1번이고 2번을 y보호로 바꿔줘. 그러니까 x축 대칭을 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가 마이너스를 묶으면 실제로 얘가 마이너스니까 y축으로 이만큼 이동시켜줘. 그래도 결과는 똑같아지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나는 대칭으로 해석한 거고 어떤 사람은 뭘 하고 x축 대칭을 해주고 그치? x축 대칭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주고 걔를 올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그거는 알아서 해.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나는 1대칭을 시킨 거고 저렇게 한 거는 x축 대칭을 해주고 위로 이만큼 올린 거지. 맞지? 결과는 당연히 똑같을 거야. 맞지? 근데 내가 저렇게 한 이유는 내가 한 방식대로라면 한 번에 끝나는 거고 저렇게 하면 두 번 해야 되지. 대칭 후 이동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렇게 한 거야. 근데 뭐 한 번 더 한다고 뭐 세상이 뭐 큰일 나진 않으니까. 맞지? 그런 거 그냥 보이는 대로 하면 돼. 신문 맞지? 알겠어? 이해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시험에 은근히 잘 나와. 그 유형 13번은 어쨌든 내가 뭐 문제를 풀어줬으니까 그렇게 풀면 되고 다 똑같아. 604번도 똑같고 605번 같은 거는 엄청 쉽다. 왜? 원은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만 보면 되죠. 원은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무슨 이동을 하든 간에 모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모양이 변하잖아. 대칭 시키고 하면은 모양이 얘는 변하지. 굴곡이 있으니까. 근데 원은 똑같다. 변하는 게 크게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도 큰 문제 없어. 610번이 이제 방금 했던 거랑 거의 같은 문제인 거지. 숫자가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숫자가 똑같은 거지. 그래서 나는 막 썼는데. 대칭은 안 했구나. y는 x 대칭은 안 했다. 그렇지? 그 정도의 차이. 같은 유형이니까. 이렇게 해보고. 유형 14번 보세요. 유형 14번. 점대칭. 점대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대칭은 그러니까 대칭의 기준이 점이라 돼. 점을 대칭시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점에 대한 대칭이고 즉 대칭의 기준이 점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뭐 공식 다 한 거야. 그 x, y를 a, b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얘는 2a-x가 되고 2b-y가 된다. 그렇지? 요거는 점대칭. 저번에 다 설명한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점대칭을 처음에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중점 찾기라고 했지. 중점 찾기. 점대칭을 한다는 거는 대칭의 기준이 중점이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다라고 하면 얘가 1로 대칭이 됐고 그럼 대칭의 기준이 뭐가 된다? 그 점의 중점이 된다. 이런 거지. 그렇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 그래서 여기도 한 문제를 풀고 넘어갈 거야. 다 한 거기 때문에 더 설명할 거는 없고 616번 한번 풀어볼게.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있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럼 우리는 두 함수가 어떤 점에 대한 대칭이라는 얘기는 그 점이 반드시 뭐가 되는 거냐면 꼭지점이 중점이 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꼭지점 거기서 중점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중점 찾기라고 써는 거야. 한 놈의 꼭지점이 얼마? 1,3이 되는 거고. 됐지? 얘는 얼마가 되고 3,13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중점이니까 더해서 2를 나누면 2가 되겠어. 즉 y 값은 16, 2를 나누면 8 되겠지. 이렇게 쓰면 돼. 맞지? 됐지? 자, 그다음 유형 15번 직선 대칭. 직선 대칭은 우리가 대칭 이동 8개는 공식처럼 기억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방법만 기억하는 건데, 이게 그거지. 그래서 직선 대칭은 우리가 다른 대칭처럼 공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직선 대칭은 같은 말이 뭐냐면 수직 이등분이었고, 수직 이등분은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으로 푸는 거고, 이거는 이미 두 번이나 했어. 직선에서도 했었지. 맞지? 직선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배우면서 그때 했었어. 그렇지? 맞지? 그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을 통해서 풀면 되는 거고, 해봐. 저번에도 풀었어. 이거 저번 시간에 풀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다음 유형 16번 봅시다. 거기는 유형 16번과 유형 17번을 합쳐서 이제 하나의 유형인데, 뭐 실생활에서의 거리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실생활에서의 거리 약간 그런 감성이지. 그 옛날에 언제더라? 2015 2015 교육개정이 2015년에 한 번 됐고 2022년에 한 번 됐지. 너네들이 하고 있는 거는 2022 교육개정인 거야. 그치? 2022 교육개정이라는 얘기는 2022년에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애들이 받는 교육과정을 2022 교육개정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2015 교육개정에서 교육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게 하나 있어. 우리 또 대통령께서 무슨 짓을 하셨냐면 학교 교육을 스토리텔링으로 바꿔. 한참 떠들썩했어.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하시는 분들도 야, 우리도 이제 스토리텔링 수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진짜 막 맨날 연습하느라고 하고 그랬어. 사람들 다. 알겠지만 내가 그런 것도 받으러 갈 성격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나 빼고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전부 다 갔어. 원장님 포함해서. 그 원장님 나한테 왜 안 가? 안 갈래? 안 갔거든. 내가 보통 전에 있던 학원들도 원장한테 좀 잘 개기는 편이야. 전에 있던 학원도 원장이랑 맨날 이렇게. 아무튼 거기서도 안 갔어. 그냥 까놓고 보니까 이 스토리텔링이 뭐였냐면 그런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우리가 뭐 철수는 언제 뭐 지금 출발하고 여기는 10분 후에 출발해서 언제 만나나 이런 거 푸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 앞에 있는 거를 이만큼 써놓은 거야. 문제 실제로 까놓고 보니까. 그럼 읽어. 아무 의미 없어. 안 읽어도 돼. 밑에 두 줄 읽고 문제 풀고 끝. 이게 스토리텔링이었거든. 그지? 그래서 뭐 왜냐면 수학 문제를 그 이상으로 만들 수가 없어. 뭐 다 읽고 뭐 국어처럼 푼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근데 이렇게 만들기 힘들고 그렇게 만들잖아?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데 품이 되게 많이 들어가겠지 사람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했던 문제를 또 풀고 할 수밖에 없어. 그럼 결국에 뭐해? 토끼 나왔어. 그럼 3번이야. 이렇게 된다고. 문제 풀이 흐름 자체가. 그거를 다 만들 정도의 그게 없으면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 요즘 같은 시대는 모르겠다. AI가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치? 여기 유형 17번 그런 느낌이지. 맞지? 그런 느낌이야. 그냥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뭐 640번 뭐 학교에서 가다가 도로를 만나 횡단보도 건너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우리는 이것만 따오면 돼. 최단거리 보면 되게 끝인데. 맞지? 약간 그런 감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활용 문제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최단거리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최단거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직선 긋기야. 직선을 긋는 건데 내가 이 점에서 여기를 들렸다가 이 점으로 갈 거야. 최단거리를 구해라고 얘기했는데 직선 긋기라면 직선과 최단거리인데 이러면 틀리는 거지. 왜? 여기 갔다 가야 된다고. 갔다 안 갔잖아. 그치? 그럼 얘가 직선을 그어서 이렇게 이걸 우리가 직선이라 할 수 있을까? 직선이라 할 수 없잖아. 저걸 직선이라 할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뭘 통해서? 대칭 이동을 통해서 직선을 긋는 거야. 대칭 이동을 통해서. 왜냐면 우리가 요 점을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어. 일로 갔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그은 길이랑 이렇게 그은 길이는 서로 뭐 할 거야? 당연히 같겠지. 대칭 시켰으니까.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원래의 문제는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 해볼게. 원래의 문제는 A 플러스 B를 구하는 건데 얘를 B 다시라 해볼게. 얘를 A 플러스 뭘로 바꾸는 거야? B 다시로 바꾸는 거야. 왜? B랑 B 다시가 같으니까. 그러면 직선을 그을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렇지? 이 점은 어차피 움직이는 점이야.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을 어떻게 그어? 대칭을 시켜놓고 직선을 그어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지? 맞지? 저러면 직선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을 긋는 건데 그냥 그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을 수 없으면 어떻게 그어라? 대칭을 시켜놓고 그어라.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맞지? 그게 다고 실제로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이미 우리가 중학교 때 다 풀어보는 거지. 아니야? 중학교 때 해보잖아 이런 거. 피타고라스 할 때 해보잖아. 해봤잖아. 그래서 이 직선 긋기는 뭐다? 대칭 이동을 시켜서 대칭 이동을 해서 직선을 긋는 거야. 방금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짧게 얘기해 보면 서술형을 한번 좀 쓰기 골 때리는데 잘 써라. 자, 직선 위에 점 P가 있고 AB가 있어. 우리는 AP 플러스 BP의 최소를 구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랑 얘를 더한 것의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거야.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B를 L에 대해서 대칭시켜. 그 점을 우리는 B 다시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한테 대칭 이동을 시켜. 여기 있다가 B 다시가 돼요. 그치? 근데 원래는 우리가 AP 플러스 BP를 구하라고 했었는데 걔는 뭐랑 같아? AP 플러스 B 다시 P랑 같을 거지 당연히. 왜냐면 내가 여기 이렇게 그으면 이 두 개의 길이가 같을 거니까. 맞지? 이해하는 거야? 그게? 그런데 자, 내가 지금 쓴 얘는 A, B 다시의 길이랑
그림이 너무 이상한데? 다시 그려. 다시 그려. 너무 비슷하게 그려놨어. A, B고 P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 약간 좀 차이를 줘야 되니까 이렇게 B 다시를 여기다 그려. 그래서 이렇게 가죠. 그리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 거야 지금. 된 거지? 그럼 내가 지금 구한 요 길이는 실제로 요렇게 더한 거지. AP 더하기 B 다시 P. 그치? 얘는 당연하게도 뭐보다 작거나 같아? A, B 다시 보다 작거나 같지. 그치? 맞잖아. 삼각형이 있으면 이 두 개 더한 거보다 이게 더 큰 거, 더 작은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결론적으로 식으로 봤을 때 결국에 우리가 AB 플러스 BP의 뭐는? 최소는 뭐랑 같다? AB 다시와 같다 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얘의 최대값이 얘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그때가 언제다? 그리고 그 최소가 발생할 시점이 언제다? A, P, B 다시가 일직선상에 있을 거지. 그치? 그러니까 P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실제 P는 여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A 이렇게 더한 것이 최소값이 된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서술형을 쓸 때 이렇게 써줘야 돼. 부등식을 통해서. 알겠어? 그래서 이거 서술형 쓰는 게 조금 생각보다 너네 이거 하라고 하면은 풀이는 잘 푸는데 서술형은 잘 못 쓰거든. 이 문제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쓰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수행이나 이거 워낙 중요한 거라서 수행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유형은 요 파트가 시험에 들어가는 한은 무조건 나올 거야. 100% 출제가 될 거야. 물론 요거는 가장 쉬운 형태고 보통은 문제를 좀 많이 꼬아놔서 문제를 내는데 두 번 대칭시켜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예를 들어 639번처럼 두 번 대칭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 641번도 두 번 대칭시켜야 되고 다시 앞으로 가서 원과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들도 있어. 633번 같은 문제들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들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중에서 한 문제는 아마 반드시 나올 거다. 그래서 문제를 실제로 풀어볼 건데 일단은 두 번 꺾이는 거 먼저 풀어볼게. 혹시 너네 649번 보이나? 내가 거기까지 뽑아줬나? 649번 있지? 우리가 숙제를 또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하기 때문에 숙제를 열심히 또 하자는 의미에서 여기서 649번을 풀어줄게. 난이도는 똑같아. 앞에 거랑 단지 여기 서술형인 거고 난이도는 똑같아. 그래서 649번의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요게 x-y 플러스 2는 0. 너무 위에 있는. 자 여기가 얼마? 4,10. 여기가 얼마? 3,7. 그래서 얘가 y축 갔다가 이 그림 만났다가 이 점으로 가는 저렇게 파란색 세 개 길이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 것 같아. 안 읽어봤는데 맞겠지? 그거 말고는 낼 수 없으니까. 맞지? 맞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대칭 이동을 통해서 직선을 그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아까는 하나만 대칭을 시키면 됐는데 얘는 둘 다 해줘야 돼. 알겠어? 둘 다 해주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일로 보내줘. 자, B가 여기면 B 다시를 여기다 찍어줘.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뭐 내가 한 거 아니니까 B 다시를 찍어줘. 그래서 요 점을 찾는 거야. 근데 요거는 요 직선에 대해 대칭인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요 직선 대칭 요거를 찾아야 되고 얼마인지 좀 이따 계산해 보기로 하자. 그다음 얘는 어디로 보내? 1로 보내는 거야. 얘는 바로 쓸 수 있지. 어떻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4,10 y축 대칭이니까. 맞지? 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읽어? 이렇게 직선 그으면 돼. 이렇게 그으면 돼.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치?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가는 거야? 실제로는 어떻게 가는 거야? 실제로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여기에서 2점 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거야. 실제로는 노란색을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 얘를 펴서 얘랑 같은 거고 얘를 펴서 얘랑 같은 거야. 알겠어? 이해되는 거지? 그러니까 파란색은 랜덤하게 아무거나 그은 거고 그냥 막 그은 거고 파란색은 최소값이 아니고 실제로는 노란색을 따라가는데 저 노란색을 대칭해서 팔을 펴주면 빨간색이 돼. 빨간색 것 같고 빨간색이 직선 그은 거니까 최단거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알겠어?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요점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요 직선에 대한 대칭이니까 그려봅시다. 요점의 좌표를 임시로 A, B라고 해볼게. 그래서 결론은 뭐야? 3,7과 A, B는 선대칭이고 이건 아까 내가 안 풀었지만 아까 우리 이거 있는데 안 풀었지. 저번에 했으니까 하지 말자 했던 뭘로 구해? 선대칭 수직 등분 수직 조건 중점 조건 이거 기울기 1이지? 기울기 1이지? 그럼 우리가 B'의 기울기는 X 증가량 Y 증가량 얼마야?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수직하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그래서 B-7이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지. 넘겨. 그러면 A 플러스 B 넘겨 10. 이번엔 중점 조건. 중점 조건은 우리가 B'의 중점 그게 뭔데? 2분의 A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7이 어디 위에 있다? 함수의 점이지. 그러니까 이 두 점의 중점이 함수의 점. 그렇지? 맞지? 집어넣어. 이거 연립하면 AB 나오겠지? 계산 더 안 할 건데 연립하면 뭐 나와? AB 나오겠지? 자, AB가 나왔어? 나왔으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서 답을 쓰면 끝이야. 되겠지? 된 거야? 좀 쉬다가 하나 더. 그 다음에 633번 원과 관련된 문제가 요즘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문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해봐. 답은 내보고 어떤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Q 점이 이제 움직이는 점이야. 얘는 어디 왔다 갔다 하는 점이 되고,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점도 왔다 갔다 하는 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는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점을 대칭시켜요. 중심 찍어. 이렇게 그치? 반지를 빼주면 돼. 그래서 실제 Q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을 거야. 반지를 빼줘. 여기서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설명 다 있으니까 계산만 해봐. 계산만이라도 하면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좀 더 남을 테니까 계산을 좀 해보고. 그리고 아마 여러 차례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게 있는데 636번 같은 경우에는 고민 한번 해봐. 우리가 그래도 그지? 하루 이틀 한 건 아니니까 잘 이동시켜주면 돼. 그거는 아마 한 번은 그 그림 그 YX 자체를 왼쪽으로 옮겨서 대칭을 시켜야 될 거야. 이렇게 해보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아. 뒤로 가서 그 1등급 문제에서 문제 한두 개만 해보자. 여기에 원 문제가 있네. 657번.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 문제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긴 문제들은 읽어봐야 어떤 건지 알 수 있으니까. 여기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이 원 위의 점에서 x축 위의 점 P에 갔다가 Q에 갔다가 이 원 위의 점 어딘가로 다시 오는 뭐 이런 형태인 것 같아. 그렇지? 그때 AP A는 그냥 원 위에 있는 거 맞지? 그때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 원과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항상 중심 연결해갖고 반지를 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중심에서 나가는 거는 어떻게 나가는 간에 반지를 빼주면 되는 무조건. 그렇지? 그러니까 중심에서 나가는 거는 어떻게 어디로 가든 간에 반지를 빼주면 요 길이만 남을 거잖아. 반지를 빼주면 요 길이만 남겠지. 그래서 실제 그림은 뭐 주어진 그림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당연히 풀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얘네들을 다 중심으로 바꿔줄 거야. 그래서 이 중심의 좌표를 찍고 이 중심의 좌표를 찍어주고 더 이상 원은 필요 없지. 왜냐면은 이 점에서 P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고 Q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고 여기까지 오는 최단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 두 개만 빼주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원은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문제. 그러니까 저렇게 그리는 순간 더 이상의 원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점들을 좀 찍어볼게.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냐면 8,2가 되는 거고 이 점의 좌표는 뭐냐면 3,-4가 되는 거야. 된 거지? 자 그럼 그 다음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두 개 이렇게 다 있는데 자 얘는 대칭시킬 필요가 없지. 왜냐면은 얘는 이렇게 그으면 직선이잖아. 맞지? 그 만약에 할 거면 밑에 있으면 대칭을 시켰어야 되겠지. 밑에 있으면 위로 올려. 근데 이건 이미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점을 어디로 옮겨서 요거의 대칭점으로 옮겨.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으면 일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 되지.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거야? 어떻게 간다고? 얘가 일로 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 2,8로 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여기 중심이야. 이 중심까지 그냥 쭉 끄면 돼 이렇게. 맞지? 그럼 실제로 어떻게 가는 거야? 실제로 가는 거를 한번 따져볼게. 실제로 얘는 어디로 가?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y x축 갔다가 여기로 다시 돌아오고 여기니까 얘는 실제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근데 순서가 있나? x축을 먼저 가야 되는 건가? 순서가 있네? x축을 먼저 가야 돼. 이런 젠장.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지. 그지? 얘가 좀 달라진다. 왜냐면 봐봐. 내가 지금 그은 건 그냥 이거를 x축 위에 한 점, 이 함수 위에 한 점 연결해갖고 해당 거리를 구한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가는 거를 찍어오면은 실제로는 어떻게 가? 그 파란 색깔로 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얘랑 같은 거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실제로. 그러면 함수 위에 전부 갔다가 y는 x 위에도 갔다가 원 위에 있는 점까지 가게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얘가 이미 이름을 다 붙여놨어. 그러니까 이 점이 p인 거고 이 점이 뭐인 거야? 이 점이 q인 거지.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가는 게 되려면 이 점이 이 점이 a니까 aq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는 aq가 아니고 뭐야? ap를 더하라고. 맞지? ap를 더하.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칭을 몇 가지를 해보고, 대칭은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해야 돼? 대칭을 여러 가지를 해보고 순서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A, P로 떨어지는 순서를 따라갈 수 있는 거를 찾으면 되는 거지. 맞지? 그렇게 찾으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얘를 일로 옮겼지. 그 다음에 일로 옮겨. 그러면 되지. 이렇게 갈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될까? 그래서 3개짜리구나. 그래서 어려운 거구나. 난 이거 대칭이라도 이동할 필요가 없는 게 왜 있는지는 잘 몰랐는데 결과적으로 대칭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왜냐면 봐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를 어디로 옮겨? 그러니까 이 그냥 원 안 그릴게. 어차피 원 필요 없으니까. 여기 8,2가 있잖아. 얘를 1로 옮겨. 2,8로 옮겨. 그 다음에 얘를 1로 옮겨. 그러면은 뭐가 돼? 마이너스 2,8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뭐야? 이 점 뭐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이렇게 그린다고 해봐. 이렇게 그린다고 해봐. 그럼 실제로 얘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얘가 여기서 온 거니까 다시 돌아가면 뭐가 돼? x축을 지나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A, P 순서로 가는 게 맞게 되는 거잖아. 맞아? 될까? 다들 이게 넋이 나와 있어. 아무튼 뭐 그렇게 찾으면 될 것 같아. 뭐 이동시켜서 그냥 선구하고 반지를 2개 빼주면 되니까 계산해보는 걸로 하고. 이거는 좀 어려워서 난이도가 있으니까 대칭동의 페이크를 좀 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 이런 게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보고, 다른 거 좀 그래도 이거보다는 좀 쉬운 걸로 해보자. 갑자기 처음 배우고 갑자기 어려운 걸 들어가지고. 다음 거 해볼까? 658번. 이거는 좀 쉬워 보인다. A가 여기가 4, 마이너스 4,4고 B가 5,3이래. 여기 Y는 1이라고 하는 선이 있고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네. 됐지? 그럼 우리는 이 y1이라고 하는 선을 밑으로 내려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 대신에 들어오는 게 얘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럼 결국에 우리가 지금 보는 그림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그림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지만 대칭을 시켰으니까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이렇게 가는 거지. 맞지? 됐어? 그럼 이제 뭘 하면 돼? 이 점 B를 이제 얘한테 대칭시켜서 얘를 밑으로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대칭이 아니고 이거 대칭이라고. 그러니까 점 B를 y는 마이너스 1에 대한 대칭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2b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맞지? 저기 y좌표 3이니까.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5 되겠지. 여기가 어디서 얼마? 마이너스 5. 이거 뭐야? b 다시. 그래서 얘 대신에 이렇게 오는 길을 붙이면 되는 거지. 맞지? 다시 얘 대신에 이렇게 갖다 붙이라고. 됐어? 자,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될까? 최종적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가는 거지. 맞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직선 그으면 되지. 맞지? 두 점 직선 그으면 되잖아. 그래서 최단 거리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4부터 어디까지? 5, 마이너스 5까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x값 차이가 9가 되고 y값 차이가 9니까 길이는 9루트 2 이렇게 되겠다. 맞지? 그래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치? 아까 그 문제는 좀 지뢰 맞아서 이렇게는 할 수 있다. 그치? 아, 이 손톱 따고 죽겠네. 근데 시간이 많아서 뒤에 거 더 해보자.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는데 뭐 해볼까? 그냥 할 거 없어서 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넣을 수는 없잖아. 그래도 내가 풀어주는 거를 잘 보면 도움이 분명히 될 거니까 할까. 집합을 나가기엔 숙제가 너무 많고. 한 문제만 풀고 집합 조금만 하자. 665번 풀어볼까? 저번에 푼 거 같은 느낌이 들지? 아닌가? 아닌 말고. 이 점이 A, 이 점이 B, 이 점이 C, 이 점이 D. 자, 저렇게 돼 있어. 기울기가 2인 직선 L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얘 말하는 거지? 이 기울기가 2래. 그리고 3, 4분면 위에 점 B에서 만나고 AB의 길이가 2루트 5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가, 요 AB 길이가 2루트 5가 된다. 여기 써 있는 거지. 이 현의 길이가 2루트 5고, 그 다음에 어쩌고 돼 있을 때, 점 D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점 D의 좌표. 점 D의 좌표가 A, B다.
뭐또 써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없네. 어쩔 수 없지. 반지름도 줘야 되는 거야? 반지름 얼마야? 아, 기울기가 2인 직선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0이래. 이게 얼마? 루트 10이지? 자, 그러면은 저 길이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당연히 우리가 이 직선을 쓸 수가 있어. 이렇게 그어서 소지기둥분 너무 수직하게 안 그었는데 이렇게 그어서 소지기둥분 맞지? 여기가 2루트 5였는데 우리가 절반 잘랐으니까 여기 루트 5 여기는 반지름 루트 10 1대 1대 루트 10 루트 2 그래서 여기 루트 5 그래서 D가 루트 5야 맞지? 그냥 피타고라스를 구한 거야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 있지? 저 삼각형 깊이만 보면 우리가 요 길이가 D야 그러니까 저 중심으로부터 저 직선까지 거리 맞지? 그게 D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 루트 5 여기 얼마? 루트 10 이거 이 같은 질이 아직 모르지? D인데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쓴 거야 그래서 10은 5 플러스 D제곱 D가 루트 5가 나온 거고 아니면은 1대 1대 루트 2니까 얘가 그냥 쟤랑 같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루트 5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울기 2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2x 플러스 k라고 임시로 써볼게 됐지? 2x 플러스 k라고 쓰면 우리는 0,0에서 저 직선까지 거리가 즉 0,0에서 어디까지? 저기까지 거리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루트 5다 이거야 k가 2개 나올 건데 그 중에 양수를 써주는 거야 왜냐면 2개 나오는 이유는 이 점에서 기울기가 2고 거리가 루트 5인 직선은 요러기도 하나 존재하는 거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2개 존재하는 거거든 그치? 근데 절편이 얘는 음수고 쟤는 양수니까 k가 양수인 걸 가져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점집 써볼게 그러면 루트 5분의 0,0 넣었으니까 절대값 k가 될 거고 k 양수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없애줄게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5 되는 거야 그래서 k가 얼마? 5 나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 직선의 방정식을 쓴 거야 빨간색 직선 L의 방정식을 쓴 거라고 그래서 저 직선 L은 그 직선 L은 뭐가 된다? Y는 2x 플러스 5가 된다. K가 5가 나왔으니까.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는 요점을 찾을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 점의 x 값을 찾든 y 값을 찾든 둘 중에 하나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럼 대입해서 나머지 나오고 끝 이렇게 될 거잖아, 그렇지? 그럼 뭘 찾는 게 좋을 거냐면 당연하게 y 값 찾는 게 당연히 낫겠지. 왜냐면 오늘 이 점의 y 값이니까 이 점의 y 값은 이 점의 y 값과 서로 부호가 반대일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찾으면 얘가 만약에 y 값이 뭐 루트 뭐 아니 여기가 뭐 7이야 예를 들어서 7은 안 되겠구나 3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겠지 대칭이지 그럼 이 점의 y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내가 이 함수에다가 y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그때 x 값이 나올 거잖아 그럼 이 점에서 앞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찾으면 된다? 이 점의 y 값 찾으면 된다 그 얘기는 이 점의 y 값 찾아도 괜찮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저 상태에서 문제 풀어봅시다. 저 파란색 삼각형 있지? 저 파란색 삼각형. 하얀색? 요거. 이 삼각형. 이거를 띄워올 거야. 라고 하기에는 별로 풀기가 안 좋네. 그냥 연립해서 구하자. 이거랑 뭐의 교점이야?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간 거면 여기서 피타고라 2번 써갖고 계산하면 더 편하긴 한데 끝까지 쓰면 안 간 거잖아. 그러니까 B가 여기 와서 만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계산하기가 별로 좋지가 않네. 그냥 이렇게 하자. 얘랑 우리는 Y는 2x 플러스 5, 저 L과 뭐가 만나는 거? 이 원과의
교점이 A, B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냥. 맞지? 연립해주면 돼. 대입하면 돼. 그럼 x제곱 플러스 보통 원의 방정식은 이딴 식으로 풀진 않지만 점을 구하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이게 10인 거야. 제곱을 해보면 여기는 x제곱이고 4x제곱이니까 5x제곱 될 거고 플러스 그다음에 얘는 얼마? 20x 플러스 25 넘어가면 플러스 15 8이야 5로 나누면 된 거지? 아니, 플러스 그래서 x가 얼마? y를 맞아. 그럼 a는 그러니까 이게 교점이 두 개 나오는데 요점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고 요점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래? 마이너스 1,3 되겠지. 아까 찍었는데 맞네. 그렇지? 요점의 좌표 뭐가 돼? 1,3 됐어? 그럼 여기가 y 좌표가 얘가 얼마? 마이너스 3이니까 집어넣으면 x 나오겠지. 잘 찍으면 된다. 그치? 생각해봐. 루트 10이면 3점 얼마니까 딱 봐도 답이 자연수의 확률이 높잖아. 이제 3이겠지 뭐. 그치? 잘 찍어 그냥. 잘 찍는 것도 요령껏 잘 찍으면 돼. 아무튼 뭐 요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문제 풀어오면 어차피 질문을 좀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프린트 질문 받아야 되는데 요거 수문제 나온 거 있잖아. 뭐 안 풀었으면 할 수 없는데 큰 사람들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혹시 질문 있으면 하고 없어도 있으면 생각. 답지에 내가 다 줬었잖아. 그리고 우리 토요일 날은 쉴 거야. 알겠지? 토요일 날 쉴까 월요일 쉴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사실 나는 먼저 쉬어도 상관없는데 그 월요일 날이 휴일인 이유는 토요일에 대체 공휴일이니까 대체 공휴일을 쉬는 건 좀 이상해, 그렇지? 그날 그냥 당일이 있으니까 그냥 당일날 쉬기로 했어. 뭐 선생님들마다 다른 것 같아. 근데 맘대로 하는 거라서 아무튼 나는 그렇게 하기로 해. 다음 수업은 화요일이니까 그렇게 알고 질문 해볼까? 39번. 야, 길잖아. 길잖아. C1이 x-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이 9인 거고 C2가 x제곱 플러스 y-6의 제곱이 1인 거고 직선에 대하여 C1 위의 점에서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C2에서 여기 내린 수선의 발을 H2 라고 하자. 선분 H1, H2. 그러니까 얘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위치관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대충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내 생각에. 직선이 있고 원이 있고 둘 다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위치관계 파악을 해야 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 원 위에서 얘한테 순서의 발 내려. 쭉 가. 순서의 발 내려. 우리는 요 길이에 뭘 구하겠다? 해석값을 구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겠다. 맞지? 그런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계산은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원에서 원 위에 어떤 점에서 위치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는
당연하게 이거 제일 짧은 건 뭐야? 중심에서 그어서 이 반지를 빼는 요 길이가 제일 짧은 거지. 맞지? 근데 위치한계 파악을 해봐야 돼. 위치한계 파악을 해볼게. 왜냐면 얘네들이 저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좀 다르게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날 수도 있고 지날 수도 있고 그치? 뭐 그거 알 수가 없잖아. 그치? 일단은 요 중심이 얼마야? 중심이 5, -4가 되고 이거는 누가 위에 있고 아래 있고를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 축을 잘 찍어볼게. 5, -4면 뭐 한 이 정도 찍어보면 될까? 그치? 그리고 반지 이름이 3이니까 여기 축 위를 지나진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접하지는 못하지. 얘는 4고 얘는 반지 3이라서 여기에 C1이 되고 C2는 0, 6 0하고 6이니까 이 정도 반지 1이니까 이 정도로 찍으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저 점에 접고가 0 반지 이렇게 여기 오고 치기 뭐 이런 상태. 그 다음에 EX-Y-4는 0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Y는 EX-4가 돼. Y는 EX-4 되는 거 같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4니까 이렇게 쭉 내려서 여기를 지나고 직선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갈 거야. 그치? 이게 Y는 EX-. 이렇게 된 거지? EX-Y 맞지? 해봅시다. 근데 아까 내가 생각했던 그 문제가 아니네?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이거 뭐야? 그냥 수소의 발 사이 길이 최대치수 구하는 거지? 그치? 봐봐. 그러면 얘가 이런 거네. 이번에 우리가 다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얘를 얘한테 수소의 발 내리면 이 왼쪽 끝에서 얘한테 수소의 발 내리면 이렇게 되고 얘 오른쪽 끝에서 수소의 발 내리면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 이 직선의 수소의 발을 내리면 이거 사이 어디인가에 있을 거야. 그치? H1은 저 사이 어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맞지? H1은 이 사이 어딘가 있을 거다. 이 사이에 어딘가에 H1이 존재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리면 여기고 이 사이 다른 점에서 내리면 이 사이 어딘가 있을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이 원에서 얘한테 수함을 내려주면 여기서 왼쪽 끝에 내리면 여기고 오른쪽 끝에 내리면 여기잖아. 그러면 H2는 요 사이 어딘가에 있겠지. 맞아? H2는 요 사이 어딘가에 있는 거야. 요 사이에 존재. 요 길이가 H2라는 얘기가 아니고 H2는 요 사이 어딘가에 존재할 거야. 맞지? 그러면 H1과 H2 거리에 뭘 구하래? 최대와 최소를 곱하래. 더하라고 했으면 참 좋은데 또 곱하래. 귀찮아 죽겠네. 그치? 더하라고 하면 참 좋아. 왜냐면 더하라고 하면 뭘 하면 돼? 요 점과 요 점 사이가 최소고 이 점과 이 점이 최대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는 여기서 수소의 발려서 요거 더하기 요거의 두 배랑 같은 거지. 맞지? 그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래서 더하라고 하면 좀 편한데 어차피 곱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곱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점을 찾아야 돼. 이 점을 찾아야 돼. 이 점. 그치? 맞지?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찾을까? 나 방법을 알려줄 건데 이렇게 안 풀 거야. 방법만 알려줄게. 알겠지? 이렇게 안 풀 거야. 자, 안 푸는 걸 왜 하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다 알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 거에 중요성을 느끼게 되거든. 봐. 그럼 이 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렇게 여기 이 원의 중심을 지나고 얘랑 평행한 선을 그어줘. 이렇게. 그럼 이 점이 나오겠지. 연립해서.
기울기 2니까 요점 지나고 y 플러스 4는 2에 x-5를 쓴 다음에 얘랑 연립하면 되잖아. 그럼 x 좌표가 이 점의 좌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점의 좌표 나왔으면 걔를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구하면 되지. 그렇지? 수선의 발을 저번 시간에 구하는 거 알려줬지. 이 점의 좌표를 a, b로 놓고 얘랑 수직하다 쓰고 a, b가 이 위의 점이다. 그래서 대입해서 연립. 그럼 이 점 구하는 데가 벌써 뭐야? 5만 시간 오지 걸리지? 그치? 맞아? 그래 안 그래? 오지 걸리잖아. 심지어 제대로 구해지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여기 이거랑 얘랑 연립한다, 이거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대충 쓰는데 이거 넘겨갖고 이 y는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갖고 이거 푼다고 생각해봐. 야 이게 정수분이 나오겠어? 정수가 안 나올 확률이 너무 크잖아. 그래 그래. 그지? 그러니까 이게 정수분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는 이 점을 구해서 수서의 발을 내리는 걸 포기하는 거야. 그 했다 치자 몇 번 해야 돼? 4번 해야 돼. 왜? 그런 점들이 4개 있으니까. 맞지? 그런 점들이 4개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 수서의 발을 실제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점은 내가 알잖아. 얘는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얘는 구할 수 있잖아. 이 점 알잖아. 얘는 구할 수 있잖아. 맞지? 요 점과 요 점은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맞지? 그러면 우리가 최단 거리가 요 길이잖아. 요 길이는 뭐가 돼? 우리가 요 길이를 d라고 할게. d에서 반지름 2개를 뺀 거지. 반지름 반지. 맞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거든. 여기서 이해하는 거야? 그치? 요 점을 구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 이 점을 구해서 반지름을 빼서 여기를 찾는 거야. 여기. 알겠지? 됐지? 아, 옆구리야. 그래서 계산해 봅시다 이제. 계산해 봅시다.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직선을 구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여기 수소의 발리를 해봤잖아. 이 점에서 얘한테 수소의 발리를 해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수소의 발을 a, b로 놓고 이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다. 그거 쓰고 그 다음에 이 두 점이 위의 점이니까 대입해서 연립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조금 더 간단하게 이 문제 한 점에서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점 지나고 이 기울기 알지? 이 기울기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렇지? 쟤랑 수직하니까. 수소의 발 내린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가 있는 거야.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에 y 플러스 4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결국에 이 직선과 이 직선의 뭐가? 교점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선의 발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랑 저랑 연립해 주면 돼요. 여기서? 그럼 넘겨볼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에 플러스 얼마? 2분의 5에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되겠지. 그치? 얘가 이거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랑 뭐랑 연립하는 거야? 2x 마이너스 4랑 연립하는 거야. 그치? 됐어? 그럼 두 직선의 연립하면 뭐가 나와? 교점이 나올 거잖아. 저런 식으로 수선의 발의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다. 그럼 계산을 해볼게. 자,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은 2x 마이너스 4가 되고 넘기고 넘겨. 그럼 이걸 1로 넘기면 일단 여기는 2분의 5가 되고 넘기면 2분의 5x가 되지. 그래서 x가 뭐냐? 1 나왔어. 그러니까 저 수선의 발의 위치가 1,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그렇지? 1은 마이너스 2 나오잖아. 그렇지? 맞지? 그래서 자, 요점의 좌표 뭐 나왔다고? 요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 나왔다. 됐어?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요점을 찾는 거야. 이것도 해볼게. 얘는 0,6 지나는 거지? 요직선의 방정식을 쓰면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6이야 그냥.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절편 6이니까. 맞지? 그거랑 얘랑 연립하는 거 이거는. 계산한 건 지울게. 어차피 전 구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6이 뭐랑 같다? 2x 마이너스 4랑 같다. 넘겨. 10은 2분의 5x. x 얼마야? 4 나왔지?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뭐야? 4,4. 4집어넣으면 4 나오지. 그래서 너무 지저분해졌으니까 내가 저 그림을 눕혀서 다시 그려줄게. 자, 여기가 H1이 존재하는 영역이고 여기가 H2가 존재하는 영역이야. 그래서 이 H1이 존재하는 영역, H2가 존재하는 영역. 지금 여기로 치면 얘랑 얘를 그린 거야. 그리고 그거의 중점을 우리가 지금 둘 다 잡아준 거지. 어떻게 잡은 거야? 이 점의 좌표가 5,-4고 이 점의 좌표가 4,4인 거야. 이 길이를 우리는 D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지. 맞지? 그럼 최단 거리는 뭐가 될 거냐면 최단 거리는 D에서 요 반지름이 얼마냐면 얘 반지름이라서 요거 반지름 얼마야 지금? 어디 갔지? 어디 갔냐? 3이네. 그치? 반지름 3이지? 요 길이가 3이야. 요 길이 얼마야? 얘 반지름이니까 1이지. 그치? 최단 거리는 뒤에 뭘 빼줘? 3 빼기 1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됐어? 그럼 최대 거리는 어떻게 돼? 최대 거리는 D에서 반지름을 더한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 거리야. D에서 반지름 더한 거. 맞지? 그럼 우리는 얘네들이 뭐 할 거야? 곱할 거지? 곱할 거잖아. 그럼 D-4랑 뭘 곱할 거야? D 플러스 4를 곱할 거야. 그럼 뭐가 돼? D제곱 마이너스 16이 돼. 그래서 D를 구해주면은 답이 나오고 끝난다. D를 구해봅시다.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니까 X값 차이가 얼마냐면 1이고 Y값 차이가 얼마냐면 8이야. 65야. 그치? D제곱이 65야. 루트를 씌운 게 거리니까 D제곱은 65. 그래서 65에는 몇 뺐다? 16 뺐다. 얼마? 40.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천천히 말하긴 했는데 이해가 되나? 이해가 되나? 이해는 되는 거지? 근데 내가 계산을 그래도 최대한 피해서 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계산이 좀 많긴 하다 그지? 어쩔 수 없다 그지? 늘 계산이 좀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최대한 도형의 성질을 이미 풀었으니까 뭐 얘네들이 접하는 원이면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지. 뭐 이렇게 얘를 쭉 내려서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겠지. 길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이 아까 내가 D라고 넣은 길이가 요 길이가 되니까 요 길이만 구해줄 수 있다면, 그치? 저 길이만 구해줄 수 있으면 피타고라스를 풀 수도 있는 거고, 맞지?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면 점직으로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그럼 점직을 통해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나올 거잖아. 요거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하면 되고, 그럼 요 길이는 우리가 피타고라스로 풀 수도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그것도 계산이 뭐 짧지는 않지만 내가 방금 한 거보다는 조금 짧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지금 생각해보면 계산을 해놓고 보니까.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맞지? 얘가 조금 더 짧을 것 같긴 해. 왜냐면 나는 저런 소선의 발들을 다 구했잖아. 일일이. 얘는 그냥 D는 S는 나오는 거잖아. 얘가 계산은 좀 짧게 돼. 그치?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우리가 이거 이렇게 연결해. 이거를 이렇게 연장해서 그려. 얘랑 평행하게. 그냥 공통 내접선 그릴 때 저렇게 하잖아.
그치? 공통 내접선한테 근데 접선이 아니라서 공통 내접선이랑은 다르지만 우리가 공통 내접선 구할 때 보통 저렇게 공통 내접선 구할 때 어떻게 쓰고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중심 연결해서 연장해서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 연습. 그치? 그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인 거지. 접선은 아니지만. 그치?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 2인 선을 이 점실하게 그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쓸 거야. 그치? 그럼 그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요 길이랑 같고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D인 거지. D. 수서의 말이 같고. 그치? 맞지? 그럼 걔는 어떻게 구해? 요거 점직으로 D는 R. 아니 D는 아닌데 점직으로 구하면 돼. 이 점으로부터 이 지점까지 거리 구하면 되잖아. 이 길이는 D는 R. 아니 D는 R이래 자꾸. 점직. 그럼 여기 나오면 요거 일로 갖다 붙여. 그럼 결국에 점직으로 구한 두 길이를 더해주면 요 길이가 나올 거고. 그치? 우리가 필요한 건 요 길인데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한다. 그럼 피타고라스 써갖고 내가 이 D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맞지? 그렇게도 풀 수가 있다. 알겠어? 그래서 아무튼 잘 풀면 된다. 그렇게 풀든 잘 풀면 되고. 일단은 봅시다. 다음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들고 와. 그럼 풀리게 해줄게.